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마스터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공법에 대한 공부는 지름길이 없다고 합니다. 토지나 아파트 사진을 보면서 실물을 익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또 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도 그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공부를 하는 데는 반복만큼 좋은 건 없겠지요. 처음에는 좀 어렵고 낯선 용어라고 하더라도 반복하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면서 이해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내용만 꼭꼭 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7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8강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업까지 해서 도시개발법 봤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사업을 이 법에 따라서 하라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사업에는 이따가 보면 6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업이 재개발 사업과 이제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그 6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를 규정한 법,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법 이름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정비법 내지는 중간중간 앞자리 따서 도정법 이렇게 부르는 법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환지를 배우셨죠? 환지를. 그 환지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와 여기 이제 환권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비법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토지를 바꾸는 사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구획 정리된 토지로 돌려주는 방식. 자, 우리 정비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집 줄게 새집 다옵니다. 그래서 헌집에 대한 권리를 새집에 대한 권리. 그럼 그 집에는 건물도 있는 거죠. 그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환권이라는 건 뭐냐?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바꿔주는 방식. 헌집에 대한 권리를 새집에 대한 권리로 바꿔주는 사업. 그게 정비 사업이고, 그런 걸 우리가 행정법에서 얘기할 때 환권이라 그래요. 이 환권, 그러면 환지에서 환지 계획 하듯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정비법에서는 환권 계획 그러면 좋을 텐데, 이따가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해요. 그 환권 계획. 환권 계획은 행정법에서 일반적인 행정법에 쓰는 용어고, 그 행정법의 일종인 우리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가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종전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환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환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뭐 가끔 출제되는데요. 정비 기반시설 공동용. 여러분들 주택만 새로 짓는다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택도 새로 지어야 되지만 거기에 기반시설 또 공동 이용시설 많이 갖춰야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우리 시험에 관한 이게 두 개가 반대 개념이에요. 즉 다음 중 정비 기반시설이 아닌 것 그러면 공동 이용시설을 하나 써놓고 틀린 걸 고르기를 바라고, 다음 중 공동 이용시설이 아닌 것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정비 기반시설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거 아시면 우리 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은 또 국토교육부에서도 배우시고 했으니까 쉽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 여러분들 당연히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니까 정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노후 불량하다는 건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켜 놓은 게 정비법 시행령에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구구절절 알기는 힘들고, 그래서 시험은 다음 중 노후 불량 건축물에 관해서 뭐 옳은 것 골라 틀린 것 골라 그러면 거의 정답 지문이 요 40년 기준과
20년, 30년 기준 요게 거의 정답으로 나오니까 요것만 정확히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려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뭐 고치는 비용이 별로, 즉 보수 비용이 안 들겠지만 오래 사용하려면 집을 자꾸 고쳐서 수리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40년을 잡는 거예요. 40년까지 쓸 때 들어가는 그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이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정비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새로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 이 비용이 더 적다. 그럼 새로 짓는 게 낫잖아요. 고쳐 쓰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할 때 언제까지 쓰는 비용으로 하면 40년, 뭐 6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까지 이 건물을 쓸 때 얼마나 수리 비용이 들을 건가 하고 철거해서 신축하는 비용 비교해가지고 요게 더 쌀 것 같다, 요게 더 클 것 같다. 그럼 고쳐서 새로 져버리는 게 낫잖아요. 새로 짓는 게 정비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준공된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준공된 후 몇 년이 경과돼야 노후불량 건축물 되냐는 지방자치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년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25년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그 정할 때 20년 밑으로도 정하지 말고 30년 더 길게 정하지는 말고 요 안에서 정하라는 겁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은 20년으로 기준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어디서는 30년, 25년, 22년 그건 뭐 자유입니다. 어쨌든 그 기준만 정확히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이거 다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6가지 정비 사업 특성, 그 정비 사업의 뭐 역사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고 지금 수업이 좀 시간이 많으면 이런 거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자, 요 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 표에서 적어도 2문제, 3문제는 나오니까 정비법 6문제밖에 안 나와요. 도시개발법도 6문제, 국토계획법은 12문제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 사업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정비 사업의 종류가 6가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거 몇 가지 점에서 해놨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 중에 요 예외적 시행자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6가지 사업을 5가지 사항을 서로 비교해 놨어요. 서로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자, 그래서 다 공통점은 이제 정비한다라는 거지만 내용은 사업이 조금씩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동네가 재개발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거는 정확하게는 정비되냐 이 의미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친구들하고 재개발, 야 거기 재개발돼? 이 얘기는 거기 정비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동안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던 곳에 정비라는 용어를 쓰셔야 돼요. 그 정비 사업 중에 재개발 사업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것도 다 정비 사업인 거예요. 자, 가장 이제 정비 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서 해야 되느냐, 지정하지 않고 할 수도 있느냐, 요 점이 요 2가지 사업이고 나머지는 반드시 정비 구역이 지정돼야 돼요. 이따 보면 정비 구역 누가 지정하는지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정비 구역 원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지정해요. 구청장은 예외적으로만 지정 권한이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지정 권한이 있는데 그 행정기구에서 어쨌든 정비구역 지정 권한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줘야만이 반드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그렇고 이게 달동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재개발 사업이 그렇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해야 돼요. 근데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하느냐면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예요. 가로구역이라는 건 영어로 이야기하면 블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 있잖아요. 내면이 도로로 둘러싸이면 그게 가도 도로고 로도 도로란 말이에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를 블럭이라고 하고
근데 영어를 우리가 법률 용어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가로구역 단위로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소규모로. 자, 여기 재건축 사업은 당연히 원칙은 정비구역 지정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라든가 연립주택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즉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안 해줘도 바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조합 설립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단지는 이미 처음에 아파트 연립주택 질 때, 그 단지 질 때 딱 둘러싸고 구역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뭘 또 거기서 또 어디까지 할 건가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도 재건축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바운더리가 어디까지 할 건지 좀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 정비구역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 반드시 구별해 줘야 되고, 일단 두 번째, 그 사업의 정의는 이제 법에 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무슨 사업이고 주택 재발 사업이라는 건 무슨 사업이고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 구별되는 핵심 그 구별 개념 표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구구절절히 다 길게 알 필요는 없고, 일단 요 세 가지 전부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뭐 차이냐? 기반 시설의 차이예요, 이게. 기반 시설. 그래서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좀 막 계단식 도로에 막 계단이 있고 차도 못 다니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도로도 막 그 옛날 도로 뭐 2m 이러면 사람 한 명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차장 거의 없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한마디로 하면 달동네, 영어로 하면 문시티 있잖아요. 거기를 재개발하는 걸 정비하는 걸 주거환경 개선사.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별로 없어요. 옛날 88 올림픽 때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산동네 있잖아요. 그 사업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바로 밑에 동네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 극히 열악은 아니고. 자, 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로 이제 최근에 개발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개발할 때 기반 시설은 좋았던 거예요.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었던.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왜 그럼 재건축하냐? 건물은 노후 불량하니까. 그래서 건물이 노후 불량한 건 다 공통적인 거고, 기반 시설의 차이입니다. 예, 기반 시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요 세 가지하고 요 한 가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요거는 주거 지역이 그렇게 이제 환경이 안 좋은데 정비하는 거예요.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 환경이 안 좋아진 데가 있잖아요. 오래돼서 거기 하는 사업을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전면 철거하고 그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아까 정비 기반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 그거를 시행자가 확충해 주면 주택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주택공사가 하는 거예요. 즉 시설 해주면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사업 시행 방식이 요 시설은 시행자가 해주고 나머지 주택은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자력 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업 시행 방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건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자,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지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정리해. 자, 사업의 각각 개념 표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토지 등 소유자. 즉 대부분 사업들 보면은 시행자 보면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하잖아요. 조합이. 그러면 조합은 누가 설립하냐?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하고 나머지 사업의 의미가 달라요. 재건축 사업은 뭐냐? 이게 써놓은 건 이 건이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플러스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가 재건축 사업하기로 했다. 그럼 여기 건물만 소유한 사람, 또 토지만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양권이 없어요.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것도 A 거고 요것도 A 거고 A는 될 수 있어요. 근데 B 안 됩니다. C도 분양권 없습니다. 어떡하냐? 나중에 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청산권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A, B, C 전부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토지 소유자예요. 그리고 여기가 또는이에요. 또는. 그 지는 뭐냐? 지상권자. 소유권이 아니라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민법에서 배우시죠? 그 지상권 갖고 있으면 또 분양권 있는 거예요. 또 이 거는 뭐냐?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권만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여기가 이제 옛날에 재개발 구역이었단 말이에요. 재개발 사업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요게 둘 다 갑 거였어. 갑. 이걸 샀어. 사가지고 집은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고 요거 땅은 나로 해놓으면 이거 아주 잘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어머니로 해놓으면 어머니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건물 소유자, 나는 토지 소유자니까 어머니도 나도 다 조합원이 돼. 이 재미를 재개발에서 보고 이제 이걸 여기가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도 모르고 또 이 짓을 했어요. 이 짓을 했어요. 을 거를 사갖고 건물은 어머니, 토지는 나. 이거 둘 다 꽝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재건축 사업을 하는 구역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만 소유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조합이 그걸 사버려요. 그리고 강제로 살 수 있는, 원래 사고 파는 건 서로 의견 합치가 돼야 되는데 매도 청구권이라고 줘가지고 강제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조합이 강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안 팔려고 하면. 왜? 그거 없이는 또 이 구역 안에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래서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차이점. 요 나머지는 중간중간이 또는이입니다. 또는 여기만 플러스.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죠.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재건축 사업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 의미가. 자, 시행자 다 다르죠. 지금 보니까 대부분 사업은 조합인지 하도록 돼 있지만 시장, 군수, 주공, 여러분들 정비법에서는 하도 시장, 군수하고 동급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뭐예요? 구청장이죠. 그래서 구청장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구역 지정 권한은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부산광역, 즉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구역 지정 권한은 특별시나 광역시장한테 있지만 그걸 나머지 권한, 나머지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준다, 또 사업시행 인가를 내준다, 관리처분계 인가를 내준다, 많은 권한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시장, 군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매번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너무 기니까 법조문이.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이렇게 시장, 군수라고만 써져 있으면 구청장을 꼭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속에는 구청장도 들어간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주는 뭐냐면 이제 여기 등자가 이제 빠졌지만 주공 등. 그래서 주공은 어딘가 아시죠? 한국토지주택 LH. 그다음에 이 등이 지방공사. 자, 어쨌든 조합이 사업 시행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보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주공이 하는 거지 이것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행자 또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사업은 조합이 하지만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거는 조합이 할 수 없고 공적 시행자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 시행자에서 더 공부할 건 도시환경정비 사업 있잖아요.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지만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사업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유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요. 소유자가 한두 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 정비구역 안에. 왜냐하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서. 여러분 시장 한 통째 그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할 수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절차가 없이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또 해줍니다. 그 시행을. 자, 시행 방법.
여기가 달동네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90 넘은 노인이죠. 그러니까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야 돼요. 모든 방식이 다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 방식 모든 방식이 다 가능해요. 관리처분 계획 방식도 가능하고 환지 방식도 가능하고. 그럼 관리처분 계획과 환지 방식의 차이점은 뭐냐? 건물도 평가하냐 안 하냐예요. 건물 평가 안 하면 환지 방식이죠. 토지만 평가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건물도 평가하면 그게 이제 환권.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방식. 자, 이게 뭐냐? 자력 방식. 기반 시설 시행자가 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그런 방식 있고 수용 방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워낙 낡은 동네라서 어떤 방식이든 다 가능하다. 그러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거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자, 반드시 관리처분 계획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다른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도 가능한 사업, 관리처분 계획으로 해야 되지만 환지 방식도 가능한 사업이 바로 요겁니다.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 시행 방식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다른 방식은 일체 불가능하고 자력 방식만 가능한 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어쨌든 관리처분 계획 방식은 다 가능한데 무슨 사업은 안 되느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안 돼요. 그리고 환지 방식은 가능한 사업이 반절, 불가능한 게 반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시행 방식도 반드시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 요 표 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자, 그게 정비 사업의 요 뒤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저 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요 내용들 다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그 표에서 토지 등 소유자 의미가 다른 거에 다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시행자 부분. 시행자 부분 조금 더 표를 더 자세하게 그려놨을 뿐이에요. 아까 표에 그 시행자 있었잖아요. 예외적 시행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원칙적 시행자. 여기 아까 그 표에 조금 더 추가된 게 공동시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공동시행. 자, 공동시행 다 가능한데 아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뭐 스스로 하는 거니까 공동시행 방식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여기서 시, 주, 건 할 때 이 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해요. 주는 주택공사 등, 건은 건설업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 다 가능하잖아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시주건하고 다 공동시행할 수 있잖아요. 이 조합이라는 건 동네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로 설립한 거니까 그 사업 수행 능력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할, 시장, 또 군이면 군수, 구면 구청장하고 할 수 있는 거고 LH하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방공사하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건설업자들하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시행자 부분도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는 거니까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조합이 하지 않는 사업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요 이제 시행 방법 정리해 놓은 거죠. 시행 방법도 아까 첫 번째 표에 다 있었던 거고 좀 더 자세히 해놨을 뿐이에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는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관리자가 들어갔는데 관리처분 계획 방식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환지 방식 3개는 되고 3개는 안 된다. 재건축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환지 방식 가능한 거고. 나머지 뭐 이게 자력 방식이고 또 자력 방식인데 이거는 자력 방식만 가능하다라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 별의별 방식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뭐 좀 이건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예요. 정비사업의 절차는 여러분들에게 외우시는 요령은 계획을 기준으로 외우시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계획이 4가지예요. 정비사업을 하려면 순서대로 기정사관 이렇게 외우시고 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특별시, 광역시 또 정비해야 될 때가 많은 시에서 그 정비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그중에 아까 6가지 사업 중에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자, 그래서 정비계획으로 구역 지정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조합. 그 안에 아까 대본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잖아요. 그럼 조합 구성하려면 설립인가 받기 전에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조합이 시행자가 됐으니까 시행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 그래서 인가 받고. 그리고 아까 대부분 사업이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잖아요.
그럼 관리처분계획 분양 계획이에요. 그럼 그 분양 신청 미리 받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 끝나면 소유권 넘겨주는 그게 정비 사업의 절차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요거 정비 계획 또 그 전에 기본 계획도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요 기본 계획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공법에 대한 특강 조성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잖아요. 이 시니어분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하신 경험이 좀 오래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좀 자신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결과가 안 좋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본에 충실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주변에 보면 많더라고요. 자, 오늘도 새롭게 도전을 하시는 시니어분들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